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고집이 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고집이.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아상. 내가 나라는 생각. 아상이라는 건 원래 왜 아상이라고 하느냐? 나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 할 그 근거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는 자체가 벌써 오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마음의 괴로움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 2023년 가행정진 제1차 가행정진 1월 7일 오늘 둘째 날 첫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법문이라는 것은 병을 낫게 하는 약이다라고 하죠. 병을 낫게 하는 약이다.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이지 건강해지고 나면 더 이상 약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리고 약을 먹는 이유는 지금 병이 났다는 거죠. 그래서 법문이 필요합니다. 법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법문이 필요합니다. 왜? 다 병이 났기 때문에. 원래의 우리 상태는 전혀 병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병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마음의 병이 모두 다 마음의 병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게 분별에 속으면 다 그 병인 겁니다. 분별에 속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념,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으면 그 알고 있는 것을 고정되게 알고 있죠. 그것은 그것이다. 그것이 그것이 아니면서 그것이다 하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전부 고정되게 알고 있는 거죠. 즉 관념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마음에 병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법문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건강을 원래의 완전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우리는 원래 완전히 마음이 병이라고는 전혀 없는 게 우리의 원래 상태이니까. 그래서 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낫게 하기 위한 약이죠. 낫게 하기 위한 약인데 모든 사람들이 병이 공통된 병도 있고 각자 개인마다 모든 개인이 다 다른 병도 있습니다. 공통된 병도 있고 그 다른 병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법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중에게 하는 법문은 공통된 약을 드리는 거죠. 누구나가 다 이 병에 걸려 있으니까 이 약은 누구나가 다 먹어야 된다 하는 약을 드리고 또 개개인별로 여러분들이 그 질의응답 시간에 질의를 하시면 응답을 드리는 것은 이제 개인에 맞는 약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은 그 사람한테 맞는 약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또 공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약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약이다 하고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또 그 사람도 또 지금 하고 내일 하고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이 한 번 안 먹히면 또 다른 약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정말 제대로 정확하게 바로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냥 대충 이해를 하는 거지. 에, 이게 무슨 말인지를 딱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대충이라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스님이 몸도 마음도 내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자기가 고정된 그 관념으로 아르마리로 가지고 있는 거죠.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라고. 그거는 틀린 거거든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 말을 할 당시에 그 사람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 이끌음을 할 때에 그런 말이 필요해서 한 거지.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다 틀린 겁니다. 틀린 거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계속 그렇게 알고 가시면 안 되겠죠. 틀린 거라고 해도. 그럼 몸은 내가 아니고 무엇이며 마음은 내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게 남입니까? 남도 난데. 그러니 몸과 마음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몸과 마음 이것이 바로 나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럼 뭐 어떻게 알아야 바로 아느냐? 바로 아는 아르마리는 없습니다. 모든 아르마리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뭔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서로 공동생활을 하니까 그 통용되는 그런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의사소통을 하고 공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그 융통성 있게 알아야 되죠. 융통성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알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인 줄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런 말을 자기 나름대로 또 해석해서 이해하면 그것도 또 틀린 겁니다. 바로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로 이해라는 것 자체가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데, 나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하면은 그분은 자기가 잘못 이해했다는 것조차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 말이 어렵습니다. 어려워. 왜 어려우느냐? 우리는 고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지식은 뭡니까? 그것은 그것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죠. 고정적인 지식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기도 하고 그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은 뭐 철학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철학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철학은 생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기도 하고 이것이기도 하다. 를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또 어긋난 거고 틀린 거고. 그래서 깨우쳐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같은 말이죠. 우리의 인식세계라고 하면 또 어렵죠. 무엇이 인식세계인가? 자기 마음 말입니다. 마음. 이렇다 저렇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것도 마음의 일이죠. 마음. 느낌, 감정, 생각, 전부 마음이죠. 마음. 그 마음이 고정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적으로 느껴질 때에는 분명히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화가 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겁니까? 그러는 이유는 느낌을 믿어버리기 때문에, 느껴지면 우리는 있다고 고정화시켜서 믿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느낌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느끼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끝까지 우기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분명히 봤다.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분명히 느꼈다. 지금도 느끼고 있다 하고 우긴단 말입니다. 우긴다고요.
그러면 병이 나을 수가 없어요. 항상 아, 이것이 안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사고방식이 발전을 가져오죠. 그런데 무슨 소리야? 땅은 평평한데 무슨 이게 지구가 둥글단 말이야? 이런 사고방식은 발전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모르는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알고 있는 게 어떻게 맞다고 할 수 있냐. 우리 중생의 병이 그거라고 했죠.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라고 우기는 딱 그거 하나가 병입니다. 그것 때문에 괴롭게 사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바르다. 이거는 그러면 그러겠죠. 이거는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핑계대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정확하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전부 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맞다. 그거는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그거는 맞는 사실입니까? 근거 없이, 증거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없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과학이라는 것도 과학이 한계가 없을까요? 과학도 한계가 있으니까, 변하는 것이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변하기 때문에 과학이 진리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과학적인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까? 100년 전, 1000년 전, 10,000년 전의 과학이 지금 똑같습니까? 그럼 앞으로 100년, 1000년, 10,000년이 지나면 지금과 얼마나 다른 과학적 사실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밝혀진 사실만큼만 우리는 사실로 알고 그것을 고집하지 않습니까? 과학에서 이렇다고 했다 하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아름마리는 전부 반쪽짜리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별로 소용은 없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하는 게 그게 아마 꿈쩍도 안 할 겁니다. 꿈쩍도 안 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빠져야 된다. 내가 없으면 알고 있는 것도 없죠. 콩을 파치라고 해도 그러면 파치인가?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놈의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건 이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라는 소리가 바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다면 어, 어,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게 맞습니다. 스님. 그럴 겁니다. 보나마나 모두 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고집이 강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고집이.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아상. 내가 나라는 생각. 아상이라는 건 원래 왜 아상이라고 하느냐? 나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존재한다 할 그 근거가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내가 태어났다 는 자체가 벌써 오류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자체가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마음의 괴로움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근원적으로 해결이 된다는 것은 그 뿌리가 빠져버리는 거죠. 뿌리가 빠져버려야 그 나무가 온통 잘 수가 없지. 그 뿌리가 살아 있으면 그놈의 이파리 하나하나 죽여봤자 이파리 죽는 것보다 다시 태어나는 이파리가 더 많습니다. 그게 바로 그 뿌리가 나라는 겁니다.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살고 있어. 이게 나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 이게 무슨 고정관념입니까? 이건 그냥 나지. 이러겠지만 워낙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다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 워낙 강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고정관념이다라고 상상도 못하고 사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나지. 과학자들조차도 이게 당연히 나지. 과학자들조차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당연히 나지. 당연이라는 것은 제가 그랬죠.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누구나가 그렇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이라고 말한다. 근데 입증되지 않았다. 만약에 입증이 됐다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게 나다라고 증거를 들이대겠죠. 근데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입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하고 이건 당연히 나죠 이럽니다. 과학자들도. 당연하다는 것은 뭡니까? 누구나가 그렇게 알고 있을 때 당연하다고 하고 증거가 없을 때 그냥 당연히 그렇다고 합니다. 증거가 있어야죠. 이것이 나다라는 게 증명이 됐다면 이게 바른 사실이라면 정확한 바른 사실이라면 당연히 증거가 있어야죠.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그것을 입증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당연히 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에서 어리석다고 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나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모든 가지와 이파리는 거기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것을 나를 놓아버린다는 건 순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1초 동안, 2초 동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놓아버리는 겁니다. 나라는 그것이 쑥 빠져버리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절대로. 생로병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는 것이 빠져버리지 않으면 생로병사가 존재합니다. 나라는 것이 빠져버리면 이 몸뚱아리가 생로병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거는 자연의 이치니까 당연한 거고 근데 마음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지지요. 나라는 것이 쑥 빠져버리면. 이 몸뚱아리로부터 자유롭다. 이겁니다. 자유롭다는 것이 또 무슨 뭐 유체 이탈을 해서 이 몸 밖으로 나가서 뭐 날아다니는 그런 것하고 또 대입하는 분들이 물론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는 않은데 뭐 세상에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줄 알고 앉아서 명상을 하다 보니 내가 내 뒷모습이 보입디다. 내가 나한테서 빠져나가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디다. 근데 뭐 물론 여러분들은 그런 거 하고 결부시키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부터 뭐 내가 내 몸을 빠져나간다 이런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뭐 몸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빠져나간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영혼이 몸이 죽으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간다? 그 자체가 사람들의 상상인 겁니다. 몸에 우리는 갇혀 있지 않습니다. 원래 지금도 항상 언제나. 그래서 빠져나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죽으면 세 가지로 갈라져서 하나는 무덤으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가고 이런 말도 있죠. 근데 그것도 다 의식 세계 분별심 속에서 그 분별심 속에서 하는 말이지. 그렇게 말하자면 꿈 속에서 하는 말이다 이겁니다.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셋이고 넷이고 없습니다. 하나다, 둘이다, 셋이다, 넷이다 전부 다 분별심 속의 일 아닙니까? 전생이다 후생이다 하는 거 전부 분별심 속의 일입니다. 그래서 분별심에서 깨어나면 전생이다 후생이다 좋다 나쁘다 이거다 저거다 태어났다 죽는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진다고 했지 그런 게 없어진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있기는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롭다. 거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있기는 다 있는데 예. 그래서 인연 따라서 살 뿐이다라고 하는 말이지. 그리고 인연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매우 잘못 알고 있는데 뭐 인연이 있으면 하게 되겠지요. 그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뭐 인연이 있으면 되겠지요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인연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벗어나겠죠. 이 공부를 왜 합니까? 인연이 있으면 뭐 내버려둬도 뭐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벗어나겠죠 하고 공부 안 하지. 왜 합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인연이 있으면은 해결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식이 집을 나갔다 그러면은 인연이 있으면 들어오겠지요. 집에 불이 났다. 뭐 인연이 있으면 꺼지겠지요. 인연이 없으면은 뭐 안 꺼질 것이고. 돈을 잃어버렸다. 뭐 인연이 있으면 들어오겠죠. 안 그러면 안 들어올 거고. 사업이 망하게 생겼다. 인연이 있으면은 뭐 성공할 것이고 없으면 할 수 없고. 또는 지나가다가 뭐 딱 넘어지려고 한다. 인연이 있으면은 뭐 인연 따라가겠죠 하고 손을 안 짚습니까? 아플 때 인연이 있으면 낫겠죠 하고 병원도 안 갑니까? 배고플 때 인연이 있으면 먹고 아니면 굶어 죽겠죠 하고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잘 바로 알고 계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인연이라는 것에 핑계를 대라고 인연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잘못 알고 있는 것 속에서 이 공부를 하자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부 고정관념 투성이인데 그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하자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자기가 쑥 빠져버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약이 없습니다. 온통 고정관념 투성이기 때문에 온통 다른 말로 하면 아르마리 투성이기 때문에 숨만 쉬어도 전부 그 아르마리 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라는 게 완전히 쑥 빠지지 않는 한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눈 뜨는 경험이 뭐 그 별것도 아니지만 있다. 그러면 그 이상하게 그렇게 상이 생기대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서 상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렇게 상이 생기는지, 나는 뭐, 그랬다 하고, 아주 답답한 사람들 보면은 답답해 하고, 그 답답한 사람들 보고 답답해 한다는 자체가 자기 분별심이거든요. 그거 자기 분별심이에요. 이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에 답답해 죽겠는데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스님 답답하시죠?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안 답답해요. 저걸 이래 이래 해서 저렇게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만큼 시도를 해보는 거죠. 대화를. 답답하시죠? 하는 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그게 그 상대방이 저러고 있나 싶으니까 답답한 거지. 그거는 다 자기 공부예요. 이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에이, 저 사람은 아르마리로만 얘기하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저 쓸데없는 얘기하고 뭐, 응? 법문도 못 알아듣고 저러나, 에이, 저 사람은 왕초보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많이 계시겠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이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대로 깊이 있게 공부해 들어가는 분들은 입을 잘 안 떼잖아요. 뭐 꼭 근데 그래서 안 돼요. 그런 분들도 한 번씩은 말씀을 하셔야 점검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분들 많겠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근데 그 답답함이 바로 자기 분별심 때문에 답답한 거지 그 사람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답답하게 보는 내 분별심에 속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에 참여하시는 것은 여러모로 봐서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여하시고 뭐 제가 그랬죠. 타 종교에 다니는 분들은 이것이 최우선이라 뭐 결혼식장도 부조금만 보내고 안 갈 정도로 이것이 최우선. 왜 이것이 최우선인 게 필요하냐면 이것만이 자기가 살 길이니까. 세상에서의 일은 그냥 세상에서의 분별 세상에서의 일은 그냥 인간적인 도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보다 더 중요한 게 본래의 자기 그 자성을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도의보다 윤리보다 예의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런 공부를 하는 분들이나 또는 절에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일들을 다 하는 거는 물론이요. 놀러도 가야 되고, 놀 거 다 놀고, 만날 사람 다 만나고, 할 거 다 하고, 시간이 별 일이 없으면 가죠. 그래서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별일 없으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별일 없으면 절에 가겠습니다. 별일 없으면. 근데 그런 마음 자세로 자기 업식으로부터 벗어나길 원한다? 뭐 원치 않아야 되죠. 불가능하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왜냐하면 마음이 벌써 다른 분별하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는 분별하는 게 더 중요하다.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로부터 자유롭다. 내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혀 얽매임 없이 내 자리에서 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해도 끝이 안 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뭐 내 할 거 다 하고 물론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지만 내 할 거 다 하고 뭐 시간이 되면 하고 뭐 저는 어디에 소속이 돼서 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이거죠. 어디 소속이 되어서 그 시간에 참여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그 얘기죠. 그런 정도의 마음 자세로는 어림도 없고 근데 또 해보니까 습관이 되죠. 이것도 공부 시간에 참여하는 것도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에 안 하면 오히려 섭섭하고 그리고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자기가 뭐 이거 뭐 꼭 참여해야 되나? 그러대요. 유튜브에 올라가면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절대 공부 안 됩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거 보면 되면은 뭐하러 실시간으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녹화해서 올리지. 그렇게 해서 공부 당연히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는 또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자기 업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은 절대로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공부하는 데에는 뭐 10년, 20년 세월은 굉장히 짧은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 20년 지나면 공부 많이 되어 있을 것 같죠? 20년 지나 보십시오. 어느 만큼 되어 있는지. 자기로부터
완전히 자기라는 이 마음에 전혀 얽매임이 자기라는 마음에 전혀 얽매임이 없다는 거는 뭐냐? 자기라는 것조차 없냐 이겁니다. 자기라는 자체가 진짜로 없느냐? 자기라는 자체가 진짜로 없는 게 그 세월 동안 될 것 같습니까? 모든 그 똑같은 20년 동안도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냥 대충 그렇게 생활 속에서 그냥 대충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지나도 자기한테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불 붙이고 공부하라고 했고 머리에 불 붙으면 분별심이 뚝 끊어져 버리죠.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이 한생 안 태어난 사람이 되라. 안 태어난 사람 그게 이제 너가 없어져라 이 말이잖아요. 그것들을 명심하시고 또 지금 2박 3일 그 우리 화상으로 그 하는데 화상으로 해도 여러분들이 얼만큼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만난 것 같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화상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해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에서 참여하니까 또 마음이 뭐 분산이 된다 하던데 그건 집에서 참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절절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 절절해 보십시오. 집이고 어디고 그런 인식 자체도 들지도 않죠. 그러니 그 2박 3일 오늘 둘째 시간인데 둘째 날 첫째 시간이죠. 남은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하는 게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그 시간 동안 잘 집중해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기까지 하고 2부 질의응답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